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특검법 부결되겠죠? 예, 전 부결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는 아까 우리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다. 왜? 민주당과 조국당이 추천한 특검 중에 한 명이 무조건 특검이 됩니다. 되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검이라는 게 원래 검찰 수사 기능 이거는 이제 행정부 소속인 검찰에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예외적으로 입법부에서 그 입법을 통해서 그 기능을 입법부로 좀 이전하는 건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특검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는 역대 모든 특검에서 대통령이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습니까? 네, 지금 좀 전에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부결됐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저희 뭐 예측한 대로 네. 이렇게 됐고요. 뭐 아직 표수는 안 네, 나왔네요. 아직 지금 표수는 안 나왔네요. 표수는 안 나왔고 네. 일단 부결됐 그다음에 지역화폐법, 최상명 특검법 다 일단 법안이 폐기가 됐다. 예. 이런 소식이 지금 오늘 그러니까 그 3법이죠. 쌍특검법, 네. 최상병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또 이재명 25만 원법. 지역화폐법은 반대표가 111표가 나왔다 그러네요. 101표. 그러면 이탈표가요. 여당에서 꽤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부결표가 민주당 또는 저 야권에서 저 이탈표가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최상명 특검법은 찬성이 194, 반대가 104, 무효가 2표 이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네. 이거는 지난번보다 조금 반대표가 좀 줄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 기권 1표, 무효 1표 이렇게 나와서 여당이 4표가 이탈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4표가 이탈했다. 그러면 결국 104표네요. 예. 네, 104표. 그러니까 지금 108대 190인데 찬성이 194라는 것은 네.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2표가 저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거고 네네. 또 뭐 기권 한 표, 4표가 지금 기권 1표, 무효 1표. 무효 한 표니까 4표의 이탈표가 있었다. 이건 조금 좀 이제 좀 우리가, 위험한 수치입니다. 좀 위험한 수치예요. 104표라면은 4표인데 2표는 저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한 표는 무효하고 기권. 네. 뭐 그게 무효 기권이 아마 저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무효 기권 저쪽에서 나올 수도 저쪽에 있죠. 이제 192명이죠. 예, 192명이니까요. 2명 가고 뭐 2명 왔으니까. 네. 어쨌건 4표가 일단 이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4표가 이탈했다는 거는 그래도 이게 좀 뭔가 좀 당내에서 김여사 특검에 대한 조금의 어떤 뭐 저게 나온 것 같아요. 당론으로 하긴 했지만 4표 정도가 이탈했다는 거는 조금 경고를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경종을 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 4표가 누구냐? 이거 뭐 추적에 나서봤자 확인도 안 되거니와 네. 괜한 이제 분란만 일으키는데 이건 오늘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늘 저는 보니까 동아일보 기사가 제일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요번에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요번에는 그렇게 넘어갈 때 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다. 네. 친한계는 물론이거니와 친윤계 내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방어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 이게 쭉 그 친윤계 의원들도 다 취재해서 이제 동아일보가 종합 정리를 한 건데 네. 그게 지금 그 저희 당의 현실입니다. 저희 당의 현실인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명품백 어제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저희 당에서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핵심 논거가 뭐였죠? 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경찰, 검찰, 뭐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 그 수사 결과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힘들다. 좀 부당한 그 처리였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야, 그거 못 믿겠으니 좀 특검을 통해서 한 번 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의 보완 기능으로서 특검이 존재한다. 네. 이게 이제 일관된 국민의힘의 논리였고, 네. 근데 이제까지의 민주당 야당이 제출한 특검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무조건 하자.
뭐 이거니까 이런 특검은 이거는 뭐 100%, 200% 이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보자고요. 명품백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이 결론이 나왔지만 또 최재형 그 수심의 결론 조금 달라서 이게 좀 애매한 상황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한 건은 검찰이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이 명품백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한 7건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 끝났는데 이 국민들이 납득 못하니까 특검 통해서 하자. 그 한 건에 대해서는 그 논리가 먹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그 어제 오늘 기사를 보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이 이 처분을 이번 달 내로 할 것 같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비슷한 처지의 손모 씨. 네, 전주. 전주 손모 씨는 1심 무죄였는데 2심 얼마 전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비슷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손모 씨하고는 또 좀 케이스가 다르다. 네. 손모 씨는 이 유죄 상소심 유죄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건 아니니까 불기소 처분하겠다. 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그 사건 역시 검찰 수사 결과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야당의 특검법의 명분, 이제까지 취약했던 명분과 논리가 강화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내 표가 이탈했다는 것은 저는 중대한 경고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오늘 108명이 여당 의원입니다. 108명의 여당 의원 중에서 내 표가 이탈했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이거에 대한 명분과 어떤 정당성, 즉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즉 국민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김 여사 문제가 오늘 뭐 김대남 이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명태균 이야기까지 지금 명태균 지금 녹취록 같은 경우는 보면 김 여사가 공천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문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물론 저쪽에 공세고 뭐 하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왜 아무런 어떤 권한이 없는 영부인이 공천 문제에 왜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공천 문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또 왜 이렇게 녹취되고 문자로 남겨지고 이러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입장을 표명을 해야 아니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송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지난번 마포대교처럼 본인 나가서서 뭐 지시하고 경찰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이거 문제점 지적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수사하는 다 뭐 김건희 여사는 무죄하고 야당은 전부 다 유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야당도 이걸 갖다가 지금 불쏘시개 삼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명품백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이치모터 다 이게 불기소 해버리면 그 국민적인 어떤 의혹, 의문들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 뭔가라도 좀 명분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내표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심각성을 좀 느껴야지 지금 뭐 원내대표단들 만나서 그냥 으쌰으쌰 밥만 먹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것만 외쳐갖고는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만든다는 제2부속실은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예? 뭐 장소가 없어서 못 만든다고요? 그 넓은 장소에 지금 왜 못 만든다는 겁니까? 예? 도대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그러길래 장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벌써 이 제2부속실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지금 장소 없다고 못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앞뒤가 맞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시당해도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지금 뭔가 문제라도 하나 해결되지. 만약에 이번에 내표 나오는데 다음번에 이게 무너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그때도 한동훈 대표한테 책임 돌릴 거예요?
뭐 한 그러면- 대표가 뭐 어쨌다고요? 예,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재표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찬성 반대 기권 무효표를 찍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커밍아웃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게 서로 네가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당은 공멸로 가는 거고요. 또 뭐 예를 들어 친한 니들이 반란표 찍어갖고 여사특검 뭐 만들어준 거 아니냐. 거꾸로 뭐 친 한쪽에서는 니들이 또 이거 당을 쪼개기 위해서 한동훈 뭐 아닌 말로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친윤 니들이 이쪽 거 찍고 괜히 또 친한한테 뭐 누명 씌우는 거 아니냐. 이게 확인도 안 되고 끝도 없는 이런 걸로 이제 가면은요 당은 공멸입니다. 당은 공멸이고 여하튼 그래갖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네. 통과가 되면은 저는 아주 심한 말로요. 그리고 나서 당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니 탓이요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집권 세력은 붕괴가 됩니다. 네. 집권 세력은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의 근본이 자꾸 이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왜 한 대표 뭐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단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은 이거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이 지금 대통령실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의료 사태 그다음에 지금 김 여사 문제 뭐 한 대표가 뭐 어떡하라고요? 지금 이거 한 대표는 해결하려고 지금 뭐 동문서주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뭐 지금 뭐 한치의 지금 양보도 없지 않습니까? 김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지금 뭐 경로를 한다 그러니 뭐 참모들도 말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뭐 지금 두 차례 걸쳐 만찬했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얼마 전에 원내대표단 만나서 김자도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왜 만났어요? 왜 밥 먹어요?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뭐 대책들을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만나서 우리는 하나다 이것만 외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정말 실망스러운 게 그래도 우리가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그래도 좀 반성도 하고 국민 민심을 좀 제대로 살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정치하겠다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민은 항상 옳다면서요. 그 이야기 본인 입으로 해놔놓고 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귀를 막고 있는지 그게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4월 10일 총선에서요. 국민들은 집권 세력을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제까지 그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프다. 심판받아서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아서 너무 아프고 이걸 통해서 대우각성을 하고 심기일전을 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다시 이런 뼈아픈 회초리를 맞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뭐냐면 국민들은 심판한다고 회초리를 때렸어요. 근데 그때만 살짝 아파하는 것 같고 그다음은 뭐 변한 게 없어요. 네. 변한 게 없어요. 그럼 회초리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회초리를 때렸는데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뭐 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분노감, 국민들에게 진짜 이거 뭐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는 오늘 또 충격적인 하나 뉴스를 접했습니다. 오늘 시사저널에 나온 뉴스인데요. 아마 이제 시사저널의 기자들과 뭐 이렇게 취재를 대통령실에 쭉 한 모양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지기만 지면 그걸 다 한동훈 대표 책임으로 떠넘겨서 한 대표를 축출시키는 작업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뭐 들었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참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뭐 김기현, 이준석 뭐 이런 사람도 다 모자라서 이제 한 대표까지 이제 쫓아내겠다. 그럼 누구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 이렇게 이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이게 한 대표 책임입니까? 이게 한 대표 책임이냐고요.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거 당 책임인가요? 그때 김태우
사면시켜줘서 출마시킨 게 누굽니까? 예?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중에 왜 그거 나한테 이야기 안 했냐고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 초인가 하여간 어느 식당에서요 우연히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네. 후보자를 만났는데 제가 뭐 그거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저한테 이래요. 선배님, 제가 지난번 그 보궐선거에 나가지 말았어야 됐겠죠? 참 염장질러 놔놓고 무슨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후회된다 그거죠. 아, 정말. 그 당시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 예. 정말 오늘 이 투표 결과 이거에 대해서 진짜 용산에서는 이게 또 뭐 야 한 대표 너네 뭐 당론을 해놓고 왜 또 이렇게 내 표나 나왔어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발 좀 느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의원들이라는 게요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만나는 친윤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요 사석에 만나면 전혀 딴소리를 해요. 딴 이야기 합니다. 지금 겉으로 한 이야기보다. 다들 속내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자칫하면 잘못 보일까 싶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지난번 뭐 원내대표단 뭐 그 만찬에 가서도 그냥 막판에 뭐 소폭 한 잔 돌리시죠 해갖고 그냥 또 술잔 나눴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말 정신 좀 못 차립니까 진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화나 있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도대체 느끼지를 못하는 건가요? 예? 그래놓고 뭐 대통령 뭐 저희 부부도 초청해 주세요. 뭐 그러질 않나? 예? 그 많은 사람들 전에 지금 부부 동반 초청해서 지금 뭐 지금 대통령실에 파티할 때입니까 지금? 어떻게 대통령 앞이라고 그렇게 뭐 정말 국민들 여론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막 대통령 앞에서 부부 동반 초청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점점 집권 세력이 국민과의 어떤 민심이 지금 이탈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뼈저린 아픔을 겪었잖아요. 정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의 이런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조금이라도 관심만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탄핵이라는 그 조치를 안 당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지 않다가 그냥 결국 다 무시하고 언론과도 만나지 않고 유튜브가 하고 무슨 누굽니까? 저 유튜브하고만 대화하고. 예, 그때 정규재 씨. 정규재 씨하고만 인터뷰하고. 예. 뭐 그러다가 결국은 저렇게 된 거 아닌가요? 또 참모들은 절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정말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그 심평 씨가요 뭐 절대 탄핵될 일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네. 되고 안 되고 지금 그러면 안 되면 그러면 이렇게 그냥 계속 갈 겁니까? 국민들 지지도 떨어지면서 20%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다음 정권을 창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게 외면하고 모르고 모른 채 하고 지금 뭐 이상한 이야기만 탄핵 안 되는 것만 지금 이 정권의 목표가 탄핵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이게 뭐 20% 되면 이게 공무원 사회 안 움직여요. 네. 아무도 지금 뭐 이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이 내표에 대한 의미를 지금 대통령실이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이라도 지금 뭐 순방 가셔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기 전에라도 정말 국민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사과와 정말 이 저절한 본인들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국민들의 분노감이 좀 사그라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제가 이게 좀 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투표 재표결 이 결과가 그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 좋다. 입에 쓴 오늘 그 내표 이탈표 이거를 정말 그런 약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참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조마조마 이게 특검법 올라올 때마다 다들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하고 몇 표만 이탈표 나왔는데 이것만 하고 이거 또 넘겼다. 그다음 또 넘어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또 할 건데 참 뭔가 이게 돌파구가 없어서 깝깝합니다.
밥만 먹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속에 있는 이야기 좀 터놓고 좀 이야기라도 하는 그런 저는 좀 상황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말 이야기도 안 하겠다 오니까 아예 얼굴도 꼴도 보기 싫다니까 옆자리에도 못 앉게 한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정말 기가 막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